2학년 아이들 얼마 전부터 이제 맡아서 가르치는데 엄마들 좀 놀라세요. 왜 이렇게 연산을 배우는 속도가 느리지? 연산을 배운 것 같은데 또 틀리지?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 라고. 저는 학원에서 한 번도 이 세로셈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3자리 곱하기 2자리 나오면 또 그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4자리 곱하기 2자리 나오면 또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생각노트에서 제가 이제 연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수학 가르치면 재밌어 한다고 애들이 많이 이제 소문 난 거죠. 네. 그래서 2학년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맡기세요. 2학년 아이들 얼마 전부터 이제 맡아서 가르치는데 엄마들 좀 놀라세요. 왜 이렇게 연산을 배우는 속도가 느리지? 연산을 배운 것 같은데 또 틀리지?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 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느끼시고 전화 올 때가 있고 이게 문자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제가 어떻게 이 곱하기를 아이들한테 훈련시키고 있는지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곱하기를 가르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의 수학학원 원장인데 아이들한테 이제 곱하기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특히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가르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학원에서 한 번도 이 세로셈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이들 나중에 세로셈 쓸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알려줄 거고 집에서도 알려줄 거고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로셈을 쓸 거거든요. 제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세로셈을 쓰지 못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세로셈을 알려주지 않아요. 저는 뭘 가지고 문제를 알려줄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18 곱하기 19를 어떻게 알려주냐면, 자, 18 곱하기 19에서 8, 9, 70 이렇게 세로셈을 하는 게 아니고 18 곱하기 19는 무슨 뜻이니? 라는 거에서부터 항상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18을 19번 더하는 거예요. 아니면 19를 18번 더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18을 19번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또 생각을 해보죠. 18을 19번 더한다는 거는 18을 10번 더한 거랑 18을 9번 더한 걸 어떻게 한 거다?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18을 19번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18을 10번 더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니? 이제 아는 아이들도 아니까 18을 10번 더해주면 18 곱하기 10이니까 거기다가 0을 하나 붙여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 그럼 18 곱하기 9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도 뭐라고 할까요? 18 곱하기 9는요 10하고 8을 9번 더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을 9번 더하고 8을 9번 더한 걸 더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해보자. 18 곱하기 19는 무슨 뜻이냐면 18을 19번 더하는 거야. 그럼 18을 19번 더하고 싶으면 18 더하기 18 더하기 18 더하기 18 더하기 이렇게 19번 더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이들이 18을 10번 더한 거랑 18을 9번 더한 거를 더해줘요. 그럼 제가 18을 10번 더한 거랑 18을 9번 더한 걸 각각 구해보자. 18을 10번 더한 건 얼마니? 180이요. 0을 하나 붙였어요. 18 곱하기 9는 얼마니? 그러면 18 곱하기 9는 10을 9번 더한 거랑 8을 9번 더한 걸 더해줘요. 참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왔겠지? 걔네들을 더해줄 거야? 라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가르치나요? 이해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더 어렵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세로셈을 통해서 아이들을 문제를 쉽게 풀어주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이 실제 어떤 것도 쉽게 느끼냐면 이 부분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세로셈을 통해서 했을 때 문제를 더 쉽게 수월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걸 가르치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로셈은 어차피 다 할 수 있게 될 텐데 이 앞 단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과정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 아이들이 나중에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이걸 해본 아이들이 18 곱하기 19는 18을 꼭 10번 더하고 9번 더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18을 20번 더한 거에서 한 번 뺄 수도 있다는 거. 그 18을 9번 더하는 것도 18을 10번 더한 거에서 18을 빼줄 수 있는 거고, 18을 10번 더한 거에서 18만 빼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9를 20번 더한 다음에 거기서 9를 또 9번 빼주는 것도 된다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익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익힌 아이들이 나중에 x 곱하기 x가 직사각형 넓이일 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는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a는 어떻게 되는지,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되는지,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되는지 전에 배웠던 걸 활용해서 그대로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곱셈 공식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방법,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운 공식은 나중에 써먹을 수 없으니까요. 이게 유리수가 됐을 때, 무리수가 됐을 때, 문자와 식이 됐을 때, 로그가 됐을 때, 지수가 됐을 때 써먹을 수 없거든요. 다 써먹게 만들어주는 방법 뭐라고요? 18 곱하기 19를 계산할 때 18을 19번 더하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18을 10번 더한 거랑 18을 9번 더한 거를 합치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18을 9번 더할 때 10을 9번 더하고 8을 9번 더해서 더해주는 거. 그리고 이걸 다 더해줬을 때 18 곱하기 19가 된다는 거. 복잡하죠.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작업
작업 기억이 올라가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개방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여러 문제 못 풀겠죠. 또 어머니 연락이 오셨어요. 저는 솔직히 집에서 하나도 안 시켰는데 아이한테 나눗셈 문제를 집에서 풀려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더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신기하죠. 왜 신기할까요? 이 아이는 저랑 했던 이 방법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18 곱하기 19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3자리 곱하기 2자리 나오면 또 그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4자리 곱하기 2자리 나오면 또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특히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다 이해했을 때 세로셈을 가르쳐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자리 곱하기 2자리 곱셈을 가르치는 거는 이걸 빨리 해가지고 대학을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또는 이 중에 어떤 아이들도 18 곱하기 19 계산을 못하거나 틀려가지고 대학 못 가는 아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가느냐 잘 가느냐 못 가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구구단을 외워서 세로셈을 써서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복잡하지만 풀어내는 아이들이 결국은 그 지경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혹시 이해를 못했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